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로 35페이지 2025년 1차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좀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2025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에 우리 중구도 참여하여 가스안전 및 기타 안전시설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네. 예산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4,875만 원 편성됐고 국비 70%, 구비 30% 매칭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39개 점포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시설은 점포당 100만 원, 기타 안전시설은 점포당 25만 원씩 지원해주는 구조인데 이 대상 점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신청받은 거야?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저기를 한 거고 여기 의원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가스 안전 시설 39개소 그리고 뭐 기타 안전 시설 39개소 총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기부 공고를 보면 개별 점포가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려면 화재 공제 또는 민간 화재 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에 포함된 39개 점포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보완 계획이 있는 건지. 이건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안전시설의 경우는 공고상 폭염, 풍수에 대비 시설까지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편성된 기타 안전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포함되며 안정성과 적정성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거기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가스 시설 보수하고 뭐 스프링클러 뭐 일식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기타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시설을 보완해서 네, 시장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사업명세서 307쪽 설명자료 28쪽 대흥동 영스트리트 빗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5년 신규 사업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4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예, 맞습니다. 사업입니다. 맞죠? 예. 네, 대흥동 일원에 네. 레이저 투광기 소형 전구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조명거리 조성. 네. 네. 이게 축제 시즌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족 단위로 방문객을 늘리려고 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네. 그 유입 인구도 늘리고 지역 경제도 네. 더불어서 활성화되는 사업으로 맞습니다. 보여지는데, 네. 이게 그렇게 되려면 경관 개선 사업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 인구 유입이나 아니면 청년 정착 유입할 수 있는 연계 계획에도 혹시 수립되거나 뭐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네. 그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고 네. 그 상인회에서도 그 수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대흥동 일원에는 지금 그 많은 사람들로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네, 활동을 하고 있고 성심당도 예, 뭐 그렇고 그런 이런저런 뭐 네, 어쨌든 관광 많은 지표라든가 인원들이. 이런 체류형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명소화해서 사람들을 좀 유입을 늘리고 어쨌든 생활 인구도 늘리고 뭐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청년 인구도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환으로 해서 또 뭐 야시장이라든지 어쨌든 빛 자체가 밤에 효과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야시장이라든지 야시장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뭐 체류형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연계해서 그리고 여기 지방소멸대금 활용 사업이니만큼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사업 목표에 유동인구 증가율과 방문객 만족도 이렇게 설정하셨는데 증가율하고 만족도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까? 증가율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네, 만족도도 그러니까 그 증가율을 어쨌든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만큼 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라든가 뭐 사실 지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그럴 수도 증가율을 있고 뭐 그런 하고 거는 네네. 뭐 소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건 상인들이 뭐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그런 부분 지표 늘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업계획서를 할 때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세워라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면 뭐 그런 지표 같은 게 빅데이터 활용하는 게 네, 일반 뭐 카드 회사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가져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어쨌든 그런 걸 저기 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딱 이야기를 했을 때 형식적인 대답을 어쨌든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평상시에 하는 평가를 하셨는데 사업계획서를 내실 때는 방문객 만족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상인의 협조를 요청하여 인근 점포 방문객에게 조명거리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을 하실 때는 선정이 됐을 때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업계획서에 있는 목표나 아니면 이런 주요 내용들을 명확하게 잘 숙지하셔서 평가를 지표를 내리시는데 좀 만전을 기회 주셨으면 좋겠고 네. 단순히 뭐 그런 거를 들으려고 국장님한테 여쭤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명확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 시즌에만 좀 이렇게 방문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성심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성심당만 방문하고 또는 야구장 끝나고 성심당 들려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이 좀 머물러서 활동하기보다는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 대흥동형 스트리트 빗거리 조성이 이 부분을 작용하지 않을까. 또 아무래도 빛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의 감성적인 부분을 또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계기로 좀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조명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뭐 전기료나 아니면 유지 보수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거는 어쨌든 관리를 여기 과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 경제과에서? 아니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쨌든 상인회가 주책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시설물을 관리하는 유지 관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는 좀 네네. 이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네,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야 명확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좀 유지 보수나 어떻게 보면 빚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조성이 됐는데 막 중간중간 불이 꺼졌다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관을 명확하게 지어놓지 않으면 관리가 좀 어렵고 또 금방 또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주체나 이런 부분을 잘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일환으로 예산에서 끝나지 말고 이게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이런 중장기적인 정책 투자 재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단순히 조명 설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좀 지역의 콘텐츠화되고, 뭐 여기 빛이 있어서 여기 더 좋대, 뭐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니지만, 진짜 빛이 좋대?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설치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 후에 홍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연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개선 사업에서 끝내지 말고 잘 연계하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 방안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네. 설명자료 37페이지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네네. 용역비 좀 한번 볼게요. 네. 이제 필수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으로 해서 이제 4개월 과업기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2,200만 원을 세워 두셨는데, 이제 이 용역 관련해서 이제 본 의원이 이제 판단하는 부분은 이제 이 필수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나 이제 실태조사를 할 때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노동자 필수 노동자의 범위를 정하는 거는 이제 뭐 지역이나든가 이제 산업 구조 또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에 따라서 이제 이 노동자의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게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이제 영국에서 뭐 건강과 사회돌봄을 지키는 뭐 이제 최전방에 있는 뭐 용역자다 하는 용어에서 이제 출발해서 오다 보니까 이 정의라든가 범위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배달 노동자라든가 돌봄 노동자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그런 직군들이 또 배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제 대부분의 이 필수 노동자 지정이 이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이 범위 설정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이제 모호할 수 있다. 우리 중국에서 추진하기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이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지원책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 쪽하고 보건복지부 쪽 이제 중앙정부와의 연계라든가 광역단체와의 연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중국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 특성이 이제 상업이나 서비스업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다양한 직군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계, 이 4개월이라는 것이, 용역 기간도 되게 짧고, 이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생각을 해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필수 노동자에 대해서 정확한 이 범위 설정이라든가 정의를 좀 하고 뭐 재원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타 지역에서 이제 뭐 부산시라든가 서울 성동구라든가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관련 연구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통한 다음에 좀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4월에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5월달 한 달 만에 바로 올라왔는데 이 정의라든가 우리 구조라든가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좀 먼저 우리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용역을 주었을 때가 좀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을 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어쨌든 조례 개정할 때도 주도적으로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 수행함에 있어서 알차고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많은 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많다 적다 뭐 이렇게 뭐 기준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재정이 투입되는 이런 용역이라든가 이제 사업에 있어서 또 실효성 문제를 우리가 또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기 위한 이 과정에 조금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저번 상임위원회 할 때
얘기가 나왔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에서 308조 글로벌 상권 창출팀 모집 사업 좀 볼게요. 예, 이 사업하고는 좀 틀린 얘기지만은 작년에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글로컬 페스티벌 행사를 한번 했어요. 근데 여기에 부실 논란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뭐 사과도 하고 막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을 보면은 국비가 8억 5천만 원, 또 구비가 5천만 원이에요. 이 국비는 보조 사업자한테 직접 교부가 이제 되는 것이고, 내내 뭐 구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구비도 마찬가지죠. 예. 이것이 국비하고 우리 이제 구비 사업인데 무조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고 이제 계셨죠? 예. 이 사업을 이렇게 이제 클로컬 예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비 5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구비를 5억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5억이라는 그 예산을, 이게 작지 않은 큰 예산이잖아요. 그죠? 예.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요거는 제가 뭐 상임 때도 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글로컬 상권 이제 창출팀이에요, 말 그대로. 예. 그래서 저희하고 서울 종로구 두 군데만 이제 지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사업자가 이제 지정이 돼서 팀이 구성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윙윙하고 제이어스하고 뭐 다다르다 뭐 이런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상권 창출을 어떻게 하겠다. 뭐 요런 부분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거를 이제 제안서를 만들어서 직접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 원도심 활성화 종합 사업에서도 저희들이 두 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또 5년간 100억이 이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뭐 그동안에도 수차례 이 사업에 대해 도전을 했었어요. 명칭이 좀 바뀌고 이렇게 됐었지만 수차례 진행을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전을 했었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어쨌든 요번에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됐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말 그대로 이게 전국에서 두 개 팀만 선정된 사업이고, 여기에서 이 글로컬 사업 창출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중앙에 낼 때도 이거를 지자체에서는 이게 국비가 이제 많이 보조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방비는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상권에 대한 말 그대로 상권 창출에 대한 거를 연구해서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네. 대전시하고 매칭 사업도 아니고. 예, 이거는 그냥 국비하고 우리 예, 구비예요. 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산이 5억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구비로 돼야 되는데, 네. 이 구비 5억이라는 게 이게 큰 예산이잖아요. 그죠? 예,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원도심의 그 새로운 지금 상권을 창출하는 건 중앙에서도 어쨌든 간에 요 사업에 이제 국비도 많이 지원될 예정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대전 중구가 서울 종로와 함께 말 그대로 이제 글로컬 상권을 창출할 수 있는 좀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성심당이라든가 이제 빵집과 뭐 기존에 이제 빵집뿐만 아니라 뭐 노포식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그 복합돼서 야구장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복합이 돼서 상권이 많이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계화적으로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좀 체계적이고 정리를 해서 그 양성화를 하자, 발전을 시켜나가자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말이죠. 네. 본 의원이 글로컬 상권 이제 창출팀 모집 사업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예. 그런데 이 국비가 8억 5천, 구비가 5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예. 이 매칭 비율이 이 국비하고 이 구비 매칭 비율이 너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이 국비에 비해서 우리 구비 비용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그 원래 매칭이 최대가 55억입니다. 최대 55억에서 국비가 49억 5천만 원이고 구비가 5억 5천만 원인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사업 수행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거에 대한 그거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산도 추가적으로 들어서 국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기회에 우리 그 중구의 이런 새로운 이제 상권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체계화하고 좀 다양하게 해서 말 그대로 글로컬 상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두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좀 아쉬운 이제 대목은 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을 여기 뭐 사업 목적 필요성 사업 개요는 게 이렇게 있지만은 좀 더 자세한 걸 좀 알아보고서 우리가 이 승인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뭐 글로컬 대학 뭐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좀 많이 보고 여기 자료를 좀 많이 이게 봤는데 좀 그 자료에 의한 이 사업 설명이 좀 더 좀 있었으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건데 지금 이 사업 설명서를 보고서는 이해가 12 매칭도 아니고 직접 구비하고 매칭이란 말이에요. 예. 또 더군다나 국비와 이 지금 이 지방비가 차이가 너무 없고 직접 그 사업자한테 교부를 직접 해주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할 점이 많아서 지금 본 의원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예. 그 설명자료 16페이지에 청소년증 발급 있습니다. 예. 이제 단가가 300원 정도 발급 단가가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예. 그 비교통형 같은 경우는 발급 단가가 똑같나요? 이게 청소년증이 두 종류죠? 교통형하고 비교통형하고.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통형에서만 단가가 지금 상승한 걸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비교통형은 4,7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예, 그거는 단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가 변동이 예, 예. 없고 교통형만 6,800원으로 예, 300원 이제 한 건데 지금 4월 말 현재 786매란 말이죠. 발급한 게.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1,150매면은 한 68% 정도가 이제 4개월에 발급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수량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지난해랑 이제 2023년이나 2024년 발급 추이를 봤을 때, 예. 그 양에서는 변동이 없나요? 23년 같은 경우가 한 1,080매 정도 발급됐고요. 예. 24년도 같은 경우가 한 1,047매 정도. 1,047매. 요렇게, 예. 그렇게 발급이 됐는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4월 달까지 저희들이 68% 정도 발급이 됐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이제 그 8개월 동안 그러면은 요 정도 더 발급될 거라는 예상치는 안 해보셨어요? 발급 추이를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전년도 발급 추이랑 거의 전년-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 추이를 볼 때, 네. 예, 초창기에 그게 좀 많이 발급받고, 이제 뒤로 가시고, 뒤로 갈수록 이제 줄어든다. 예, 그런 걸로. 근데 이제 이 뭐 34만 5천 원에 대해서 이제 추경을 세우셨는데, 예. 2023년도에 이제 집행잔액 상황이 얼마 정도 남으셨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그건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23년도에 230만 원이고 24년도에 한 1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이제 발생이 됐거든요. 예. 그럼 굳이 이제 이 추경에다가 이거를 반영했을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발급 추이를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이 발급 관련해서도 이제 월별 추이를 한번 자료 좀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월별 추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면은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으면서 이제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하셨던 부분은 이제 감소 추세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굳이 이제 단가가 이제 소액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반영이 필요했었냐라는 부분에 이제 본위원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조절해서 조금 추경 반영을 했으면은 모르는데 이제 너무 소액이고 집행 잔액에 비해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설명자료 6페이지에 이제 온마음 돌봄 기관제 근로자 인부임 관련돼서요. 예. 그 보건소에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아시죠, 국장님?
예, 예. 그거 사업 혹시 내용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대상으로 하시는지 혹시 내용 아세요? 제가 아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요. 예, 예. 그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예. 그거와 이제 우리 통합돌보와 큰 차이점은 일단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는 거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고 그분들의 어떤 건강 행태를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간호사가 방문하는 네. 그런 형태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상자가 특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기준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차상위까지만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보통 관리되는 게 만성질환 쪽으로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방문을 해서 그 뭐 이렇게 물품이라면 뭐 영양제나 파스 이런 걸 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요금 자체가 없어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무료고요. 네. 그러고 이게 이제 군을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매일 가는 게 아니고 뭐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 그러고 정기관리군은 아니 자기 역량 강화군 같은 경우 뭐 6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주 가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이제 간호사 5분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이제 우선적으로 되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또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오고 와 있었으면은 그쪽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주변도도 살피셨을 거고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판정도 하셨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쪽하고의 이제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 사업을 할 때도. 근데 이제 오전에 이제 보건소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더니 이 온마음 돌봄이나 통합 돌봄 관련해서 이제 보건소의 역할이 좀 미비하다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통합돌봄 취지 자체라든가 이거를 추진해 나가면서는 그 보건소하고 협업이 좀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님 판단을 하거든요. 여러 이제 비슷비슷한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초기 단계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방향성이 이제 뭐 독자적으로 이제 이 복지정책과에서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좀 주셔보시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일단 대상자 자체가 저희 통합돌봄은 이제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병원에 왔다 갔다 하기 곤란한 분들을 집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게 취지인데 여기는 거동이 가능한 분들의 건강 행태 개선하는 거와 또 만성질환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통합돌봄 시행 이전에 보건소에서 주민 건강 관리를 하는 게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관련 법령이나 대상 자격이나 이런 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저희 통합돌봄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본격적으로 돼가지고 사실은 부서가 이제 어느 정도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자원들 같이 협업해 지금도 이미 사실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분이 돌아다니면서 한방 진료를 해주고 계신데 장기적으로 보면 보건소에 의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도 한의사랑 똑같이 오전 진료하고 오후에는 현장으로 가서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거다. 지금 물론 저희가 한의원이 9개 있고 일반 의원이 21개, 30개를 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훨씬 많은 자원을 가지고 방문 진료에 저희가 매진하고 있지만 전체 이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전체 주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구정 질의를 통해서 또 통합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협업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이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이제 업무 사무분장은 정확히 돼 있는 거죠? 추진하는 사업에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 2분하고 간호사 1분인데요. 원래 사회복지사 1분하고 간호사 1분은 저희가 이제 민간 의료 방문 진료를 하잖아요. 네. 거기하고 이제 건보공단에서 우리 공모 사업 한 거 의료 돌봄 통합 대상자 현장 나갈 때 이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거기서 어떤 그 가정 방문에서 생활 환경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그분들의 그 돌봄 욕구라든지 이런 거를 그 심층 조사 상담하는 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고 대상자분들하고 사례 관리까지 이어준다는 거. 그게 이제 사회복지사 1분하고 간호사 1분의 역할이고요. 또 그 사회복지사 1분은 저희가 저번에 그 말씀해 주신 것 마냥 대덕구에서 보면 건강 돌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관내 그 종합사회복지관 4군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우선 이번 7월부터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건강 돌봄 교실하고 공동 요리 교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회복지사 1분을 전담해가지고 뭐 초기 상담이라든지 인바디 측정이라든지 그 건강 변화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1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나가서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예. 그러면 현재 이제 인력을 가지고 그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가능한 구조인가요? 저희들 현재 인력 구조상? 현재 저희가 이제 온마을 돌봄팀이 새로 생기긴 생겼는데요. 사실은 거기 팀장 1분하고 직원 1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것까지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최소한의 인력을 반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3월에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전면 실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 쪽에 포커스가 좀 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사례 관리 같은 경우나 이 돌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복지정책과랑 사회복지과랑 좀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도 좀 있고 구조적인 문제도 그래서 저 본 의원이 이제 판단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 정식으로 전면 실시가 되기 전에 어떤 조직 구조에 대한 개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어떤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좀 선행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본 의원도 이 관련돼서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많이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히 이제 그런 어떤 뭐 특정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이 통합돌봄이 이제 저희 자치단체의 책임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건데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있는 구조에서 조금 시스템 개편이 좀 필요하자 그게 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깊이 좀 고민을 하시고 예, 좀 방향성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수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수열 의원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께서 미리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온마을 돌봄 기간제 근무제 인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 온마을 돌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요청 예산입니다. 맞죠? 예. 내년부터, 그러니까 24년 3월 26일에 제정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 26년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해가지고 요약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의의는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어려운 대상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규정을 했고요. 책무,
지자체의 포괄적 역할을 담았고 국가의 행정, 재정적 지원 책무를 또 부여를 했습니다. 절차는 신청 발굴 조사, 그다음에 종합 판정, 지원 계획 수립 등 통합 지원 제공 연계 등을 규정을 하고 있고 기반은 통합 지원 협의 기구, 전담 조직, 정부 시스템 운영,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기반을 둬서 준비, 법 시행 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계획 수립을 하는 등에 대한 어떤 준비.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23년에 12곳 그리고 24년에 20곳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중구도 그래서 온마을 돌봄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지역 돌봄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행 중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3천만 원만 편성됐나요? 되고 인력,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상임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고 현재 통합돌봄 관련 조사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전주조사에서도 통합돌봄을 희망하는 분들이 약 620명 정도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중구청에서 통합돌봄 그리고 지금 온마을 돌봄 사업 등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현재 팀으로 보면 2개 팀이고요. 네. 팀장 포함해서 인원은 5명입니다. 네. 그리고 예. 5분이 지금 2가지 사업 다 예, 예. 추진하고 계시는 예. 거죠. 그러면은 상황에도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그 다른 의원님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거를 찾아오면서 느꼈던 게 기존에 하고 있는 통합돌봄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온마음 돌봄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다른가. 그다음에 또 제가 또 했던 거는 국가에서 지금 지방에서 이제 하라고 자꾸 했다는 거는 기존에 국가에서 하던 거를 지금 뭐 다 지방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닌 어떤 별개의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존의 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두고 지금 뭐 말씀하시는 관련 돌봄 사업들이 있지 않나요? 그뭐 통합돌봄이 이 방문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요? 예, 여러 그거는 가지 이제 사업들이. 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을 따라서 건강 증진 관련 사업들이고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건강 증진 사업하고 통합 돌봄하고는 아까 우리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말씀드린 것 마냥 대상 자체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이 또 그 질환 관리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하여튼 뭐 취약계층이든 뭐든 어르신들이고 만성질환이든 뭐든 저희가 또 통합돌봄 측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그 통합돌봄 자체가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돼서 활성화가 되면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업무들도 다 포함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건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러니까 이해할 때는 예. 기존에 이제 통합돌봄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업에서 제외되는 분들, 그러니까 몸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도 나이가 많고 하신데도 예. 거기에 제외됐던 분들을 위해서 온마음 돌봄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예, 맞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증진 사업은 대상자가 특정돼 있고 일부분만 해당되는 거고요. 통합 돌봄 사업의 개념은 전 주민입니다.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무료가 아니고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는 유료고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취약계층이나 수급자라든지 뭐 저기 차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본인 부담금 비율이 적지만 무료거나 적지만 이게 이제 중위소득 비율을 해가지고 일정 120% 이상 되면 이제 본인 부담금이 100% 되는 돈을 내야 되고 일반인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일반인들은 대상이 안 됐거든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통합 돌봄에 예. 그 사업이 추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그 특정한 대상만 했다고 치면 통합돌봄은 전체를 다 포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아까 그 법령에 보면은
중앙에서 어떤 행정적인 거, 그다음에 재정적인 거에 대한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아마 하반기에 곧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사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 사업으로서 전환되는 만큼 올해 준비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수행해야 될 핵심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 일부밖에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 사회복지사 두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은 지금 예를 들면 대덕구 같은 데서도 그 건강 돌봄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참가자의 한 62% 이상이 그 건강이 호전됐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우울감이거든요. 네네. 우울증 때문에 이제 자살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 우울감 해소가 한 88% 이상 해소됐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그 건강 돌봄 학교랑 비슷한 유형인데요. 온돌 건강 교실이라는 브랜드로다가 거기다가 저희는 이제 건강 관리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주방을 이용해서 요리 교실까지 같이 해서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플러스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잘 돼서 우리가 지금 거점이 없지만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4군데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주민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덕구가 저희보다 먼저 국비도 많이 받고 이렇게 시행을 했지만 대덕구에서 가장 취약한 게 그 의료 돌봄입니다. 거기는 의료기관이 저희처럼 이렇게 여건이 구비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요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을 통해서 같이 의료 방문 진료할 때 동행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그분들의 욕구조사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역 자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최소한의 인력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년부터 이제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온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좀 조금 더 열심히 또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공영 장리 지원 좀 볼까요? 예? 공영 장리 지원. 사업명세서 375쪽이죠. 예. 이제 본 의원한테 중부 모범 운전자에서 공영 장례 지원을 한번 봉사를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본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좀 전해줬어요. 그래서 자리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김남래 당시에 김남래 복지정책과장으로 계실 때 그때 자리를 한번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의원님이 많이 관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분들도 언젠가 이분들도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고 사셨던 분들인데, 가정이 잘못됐거나 해서 이분들이 이제 무연고가 되셨는데, 지금 4월 말 현재 29를 집행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600만 원을 이제 집행했죠. 4월 말 현재. 맞습니다. 그럼 한 800만 원 이제 남았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자녀군요? 그렇죠, 자녀금이. 네, 그래서 우리 추경에다가 1,600만 원을 이제 다시 올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중고 이제 어르신들 연세를 그 노인 인구를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3,300여 명 되죠. 그 정도. 300명이 넘죠, 지금.
이제 뭐 우리 전체 인구의 중국 전체 인구의 23점 몇 프로를 차지를 하는데 23.9%, 한 24% 됩니다. 예, 그렇겠죠. 자, 지금 이제 59를 이제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만약에 이 예산이 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또 이 예산이 거의 다 떨어지면 또 어떡합니까? 아, 부족할까봐 그러시는 예. 거죠? 그럼 저희가 뭐 정리 추경 때라도 다음 추경 때라도 더 추이를 봐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죠. 예. 우리가 이제 80만 원씩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외에는 없나요? 예? 80만 원 지원 외에 예, 예. 장례 의식비 같은 거는 없고 아, 예. 80만 원이면 그 어쨌든 장례 의식비는 충분하기 때문에요. 예.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예. 이제 210만 원을 이제 지원해주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서구가요? 예. 아,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언젠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우리 김재선 총장님도 여기에 문상을 한 거를 한번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정말 마지막 가는 길에 정말 우리가 존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예산은 이게 지금 80만 원인지 80만 원이 적합한지 부족한지는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좀 약간.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장례식장이 세 군데를 저희가 협약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이제 똑같이 이 정도 금액으로 그 서구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원 하고 있네요. 100만 원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예산이 이제 가능한 이제 범위 안에서 예. 우리 이제 고인의 존엄한 이제 삶이 마무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온마을 돌봄 관련해서는 이제 시행 단계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올려주신 이제 기간제 근로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건보공에서 한 1,300명 정도 1차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한 대상, 그리고 저희 이제 실태조사로 해서 75세 이상 한 600분 넘는 분들에 대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확인 차원으로 하시기 위해서 기간제를 두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정말 대상자가 맞는지. 아니 그런 부분도 예. 있지만요. 예, 예.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전수조사를 하면서 나오는 네, 네. 원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예, 예. 또 신청이 전수조사는 안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추가로. 저희가 저희 온마을 돌봄 저희 중구만의 특색이 방문 진료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방문 진료 갈 때 동행을 해서 같이 욕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복지사 하나 간호사 하나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거기에 이제 해서 건보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하시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비슷한 저기로 해서 아까 이제 존경하는 김석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보건소장님하고 이렇게 드릴 때는 예.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꾸준히 관리하려면 당연히 간호사분들이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인정해요. 이제 이제 돌봄을 방문간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하려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그냥 사업 내용으로만 보면 기간제 4개월 동안 하시는 분이시라면 보건소 인력을 같이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차이는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말씀하신 위원장님 대로 지금 조금 차이가 아니고요. 예. 좀 그거에 대한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비교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예. 돌봄용하고 이제 건강 증진용하고 해서 좀 뭐 대상자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좀 힘드시긴 예, 하시겠지만 비교 데이터가 좀 있으면 아니 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비교 데이터가 아니라 딱 저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뭐 대상부터 해서 세부 내역들 그래서 좀 오히려 보면 좀 그 이해하기가 좀 일반적으로 쉽지 위원장님처럼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보건소도 그쪽에서 하는 가구와 인원수가 네, 네. 보면은 그 방문 관리가 1747가구에 네, 네. 2609명이 이렇게 대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를 관리하려고 그러지 저희 통합돌봄 쪽으로 와서 안 하시려고는 하겠죠, 당연히.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그쪽 일을 하는 게 이제 그 필요한 그 인원으로 뽑은 건데 예, 예. 이쪽 그걸로 또 이쪽 버겁다. 와가지고 통합돌봄 하다 보면 그쪽을 못 하는 거죠. 뭐. 그런 문제가 생기죠.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추가되면 버거운 거는 그 이분들 뭐 내용은 저희가 직접 이제 네. 경험하지 않은 거여서 함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통합돌봄은 대상자도 광범위하고 예, 그리고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운영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보건소 도움을 안 받고 한다라고는 솔직히 어렵다고 장기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인력 배치를 하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그분들이 하시기가 힘들더라도 지금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자세히 그분들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조언이라든지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 배치가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그분들하고 같이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관리하는 분 중에 예, 예. 이분들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라 했잖아요. 예, 근데 예.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리하다가 이제 거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되면 저희한테 연계해주면 저희가 통합돌봄 대상자로 예, 예. 관리하면 되고요. 아,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도움 주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거기 있는 의사나 한의사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은 연계해서 하려고 예, 그런 예. 쪽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죠. 보니까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거를 많이 이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보건소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회의나 간담회 이렇게 가지신 적 있나요? 아직 뭐 보건소장님하고 그런 없으시죠? 건 예, 못했습니다. 그런 게 좀 예. 아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장님도 어쨌든 예. 전문직에 계시지만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될 이제 각 과마다 너무 업무가 과중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될 건 나누시되 예, 함께 할 거는 함께 하셔서 예. 소통할 수 있는 좀 간담회를 하시든지 좀 그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건강 프로그램 사업은 지금 복지관에서 기독교 연합 거기서 한 곳에서만 하고 계신 건가요? 아 건강 돌봄 교실이요? 예, 예. 온돌 건강 예, 예. 돌봄 건강 교실. 돌봄 프로그램 사업 지금 그거는 전담 인력. 지금 이제 그 복지관 네 군데랑 저희가 6월달에 예.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네, 네. 했고요. 우선 7월달에 기독교 종합봉사회관에서 그 건강 교실하고 요리 교실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예, 예. 시범적으로 우선 아,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와서 그걸 먼저 하고 이제 네 군데 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야, 그러면 지금 그 나머지 세 곳은 대충 언제쯤 실시할 거로 계획하고 계세요? 예상하고 계세요? 이번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인력을 배정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14페이지. AI 전화 서비스 사용료에서 지금 공모 사업에 선정되셔서 지금 3천만 원 올려주신 것 같아요. 신규 편성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공모 사업에 이제 임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고생하셨을 텐데 본 의원이 이제 조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공모 사업이 사업 내용이 다양해요. 예, 예, 굉장히 그런데 예, 그 중에서도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이게 지금 그 사실은 동에서 그 단순 반복 전화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직원들의 네, 업무 네. 피로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단순 반복해서 나가는 그런 거를 AI로 이용해서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좀 훨씬 더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신청하게 됐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업무 절감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한 부분으로 좀 우려되는 거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예,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 와도 잘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기계음이다 보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제 한 번이라도 받으셨는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인력이 투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받으신 분하고 안 받으신 분하고 구분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이제 안 받으신 분은 이제 걱정이 되니까 결국은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AI 상담원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화를 받으면 그 어르신들은 그 예 아니오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 네네. AI가 물어봅니다. 네네. 뭐 문화 누리카드를 사용하셨나요?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르신이 그냥 썼으면 예, 네. 안 썼으면 아니오 이렇게 예. 답변은 이제 한번 다 받기만 하면 하실 것 같은데, 그 연결하는 과정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콜백 서비스를 하다 보면 이제 아유 귀찮아 하실 수도 있는 사람인 거고, 이분들은 좀 소외감이나 이런 거를 사람하고 더 교감하는 걸 좋아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공고 기간이 연장되었더라고요. 연장. 예, 원래 이제 공고 기간보다 더 연장해서 공고 모집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공모 기간요. 예. 그러다 보니 이쪽 측면에서 보면 이 여러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타 이제 자치구에서도 이런 공고라든지 많이 임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공고 인원이 적어서 연장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다른 데서도 이거에 대한 효과성을 다시 한번 보진 않았을까라는 우려도 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해서 추진하시는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드려서 죄송은 하지만, 예, 일단은 추진하시면서 정확한 좀 데이터하고 추진 상황들 늘 이제 체크하셔서 이제 이게 잘 되면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할 수 예. 있도록 결과 보고 끝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서 자료 22페이지.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는 지금 본 의원이 뭐 정책개발실이나 이제 구정질의를 통해서 많이 이제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희망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설계 안 끝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저가 이제 정책개발실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하고 관련돼서 이제 설계라든지 일단은 뭐 활동이라든지 이용 수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이제 수요라든지 이렇게 희망 프로그램들 이거에 대한 좀 변경이라든지 설계에 대한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미 설계가 들어가서 어렵다고 했었는데 제 질문의 답변도 청장님께서는 기능병 독립성 설계를 지금 추진 중이고 계속 변경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 수요라든지 처음에 들었을 땐 조금 좀 막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했다고 전반적으로 봐야 될까요? 좀 정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그 시설이지 좀 동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시설이 좀 미흡한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는 기능별 독립성 설계가 가능하게끔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설계 기간 중이기 때문에 예. 그럼 저희가 충분히 필요한 사항들은 그쪽에다 다 넣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반영이 가능한 시기네요. 아직은 뭐 저기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가 완벽하게 지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예. 좀 들어요. 그래서 정책개발실에서 말씀 나눌 때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충분히 반영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똑같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지방소멸대금으로 18억이 예산에 올제 세입으로 잡긴 했지만 지금 18억이 다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미납금이 이제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보면서 이것도 차후 이제 들어올 수 있을지 확답이 100%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이제 국장님께서 힘드시지만 노력해 주시겠지만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내년에 또 공모 사업으로 또 올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스트리트라든지 특히 이제 노인복지관 저희가 예, 또 지금 저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거기에도 차질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 설계 보고에 따르면 공사비가 한 30% 이상 증액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 요거 계획이 22년도에 세워지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실제 뭐 착공을 금년 말에 할 계획이지만 이게 설계가 나오면 네. 정확한 그 소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얼마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한데 이 뭐 최근에 보면은 너무 인건비나 자재값이 공사 현장에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단순하게 평화경로당만 봐도 리모델링비가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게 22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공사는 실제 27년도에 해야 그렇죠. 되는 거라서 네네. 차이가 27년도인가요? 26년, 예, 26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말씀 반복이긴 하지만 예. 이제 노력은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26년에 준공도 지금 어렵 수도 있을까봐 되게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꼭 준공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금 좀 볼게요. 예. 사업면에서 571쪽이네요. 이게 의료급여 기관에 이제 의료급여 가다 사용하고 부당 이제 사용에 대해서 이제 이 예산이 좀 올라와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의료급여 기관에 의료급여 과다 사용이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까? 예, 지금 뭐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한 8천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매년 좀 비슷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 매년 비슷해요. 예. 이 부당 사용에 대해서 한번 본인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부당이득금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3쪽.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예. 예. 보행이 어려우신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보행기 구입 지원비를 이제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1호 지원에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중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어르신분들한테 이제 상당수 이제 만성 질환이라든지 근력 저하 등의 이동성 저하가 힘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본의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은 저희 구뿐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성인용 보행기 지원 관련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지원 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반영돼서 이제 지원은 되긴 하겠지만 사업이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좀 선도적으로 이 조례 제정을 좀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16페이지. 예. 예. 그래서 질의도리도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예산 이제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100억 정도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국비 마련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고 추진 중이시라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게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예. 인정 사업입니다. 예. 근데 노인복지관 자리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작년에 신청했다가 예. 안 돼가지고 금년에 다시 신청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면에서는 지금 예산 확보로는 좋은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는 노인복지관하고는 조금 사업이 다른 것 같던데 그러면 예. 복지관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 노인복지관 기능은 그대로 있고요. 예. 이 인정 사업에 들어가는 그 헬스케어 공간을 별도로 네. 한 계층을 만들어서 증축해서 한 계층을 별도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쓸 수 있게. 한 계층만요? 예, 한 계층이면 요 인정 사업에서 요구하는 사업 내용이 반영되거든요. 네. 그래서 노인복지관 내에 그 안에다가 예. 헬스케어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네. 복지관과 연계하는 여가복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정 사업이. 그러면 지금 보니까 총 사업 비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과에서 희망 시니어센터 플러스 조성 사업 해가지고 사업비를 거의 277억 이렇게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아, 도시재생과 측에서요? 예. 그런데 한 층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만 되면 국비가 50% 지원되니까 저희 자치구 이제 재원 마련에는 도움은 되는데 이제 본 의원이 이제 궁금한 부분은 한 층을 위해서 277억이나 지원을 해주는 사업. 아닙니다. 거기 들어간 게 우리 복지관 규모가 다 들어간 거죠. 여기에 다 포함이라는 다 말씀이신 들어가 거예요? 있어서 그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예. 단 우리가 이제 공모 사업을 위해서 네. 복지관 시설을 이미 저희 구비로 하려고 했던 건데 네. 거기다가 별도의 한 계층을 넣어서 네네. 요 사업을 같이 플러스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무리가 예. 없고 오히려 예. 잘 된 사업인데 본 의원이 이제 알아보기는 오히려 반대고 거기에 뭐 간신히 저희 복지관 한층 뭐 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장님, 저희들 이제 이 어르신들 문화공간 관련해서 지금 이제 복지관 건립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들 노인문화복지공간 조성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내 경로당 매입 관련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노인문화복지공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두 가지 사업 이제 아파트 매입하는 부분하고 요 사업하고 이 외부 재원을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외부 재원이라면 어떤 뭐 특교세라든가 특교금이라든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하셨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 복합문화 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 매입 것만 관련돼서도
결국 이제 이 사업이 이 세 개 아파트로 해서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예, 계획하시고 있는 이제 계속 노후화된 곳들은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무한정 제한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 이 시설물에 대한 뭐 토지나 건물에 대한 매입비는 구비로 해야 된다라는 그게 명확히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이제 시설을 경로당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문화시설 쪽으로 그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는 특교세나 특격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 방안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보셨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이거 세 그릇으로 딱 끝난다 치면은 뭐 지금 이제 급하다고 하셔서 이제 올린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향후에 이제 이게 뭐 20개소가 될지 30개소가 될지 이제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외부 재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 그런 외부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본 의원이 그 통합돌봄 관련돼서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 거점 시설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 소유로 돼 있는 경로당이 한 74곳 정도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이 공동주택 말고 이제 단독 시설로 돼 있는 경로당 시설들을 보면 전부 이제 새로 신축을 하거나 다 1층으로만 이렇게 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2층으로라든가 3층으로 줘서 문화시설을 거기다 좀 넣었으면은, 물론 저번에 이제 혁신탐방에서 양천구도 가보셨겠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이제 그 로봇하고 장기를 둘 수 있는 혼자 오셔서 장기나 바둑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 디지털로 해서 놀이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시설들이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단 말이죠. 가까운 유성구에도 이제 뭐 디지털 경로당에서 시스템 많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이제 동구 같은 경우도 경로당에 이제 스크린 파크 골프도 갖다 놔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호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이 계획을 잡을 때는 조금 다양한 그런 시각에서 좀 봐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와서 휴식하고 그냥 앉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또 올릴 수 있는 공간, 또 그 공간 안에서 세대가 또 이렇게 어울려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걸로 해서 좀 방향을 잡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전에도 아마 경로당에 대해서 계속 걱정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 경로당 신축한 거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1층으로 다 졌나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면적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거기 그 2층이나 3층으로 올리려면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간이 들어가다 보면 이 면적 자체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그걸 못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저도 앞으로 그런 어떤 지금 스마트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그 어떤 프로그램,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들은 답변은 예. 1층으로 진 이유가 2층으로 해놓으면은 계단 올라가셔서 안전사고 때문에 다 1층으로 주셨다고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공개 자리에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이제 예. 그 물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복합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향후 추진하실 때는 이 그 문화생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게 바꿔 놓으면은 충분히 이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협의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아파트 매입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제 강원도 원주라든가 이제 타 지자체를 보면은 명확한 그 조례 시행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능보강 사업이라든가 경로당의 이제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도, 또 정확한 시설 규모, 그다음에 선정 절차, 이런 부분들이 세부 규칙으로 쭉 만들어져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매입비 외에 이제 리모델링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 강원도에서 직접 이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 개선을 해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도 12보조를 받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시설들을 좀 단기간 내에 바꿀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좀 잘 살펴서 좀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16페이지 노인복지관 보니까 예산안이 16억 4,900, 4만 1,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산출 근거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게 총액 맞나요? 그게 지금 그 지방 소멸대응 기금이 14억이고요. 그쵸. 예, 그리고 12가 예. 2억 4,900이 포함된 겁니다. 12가 예, 예, 12. 어떤 그냥 해서 지원이 된 건가요? 교금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건가요? 예, 지원된 12 포함해서. 예, 예. 예. 근데 보통 이제 뭐 2억 4천이면 2억 4천 아니면 3억이면 되는데 막 이 뒤로 4천 뭐 4만 1,000원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산출 근거에 그러면 10이랑 좀 나누셔야지. 지방 소멸대응 그게 보면 14억이잖아요. 근데 그냥 다 같이 뭉텅해서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지방 소멸대응 기금 자체가 기초 계정이 있고 강액 계정이 있거든요. 그게 광역 계정 금액이기 때문에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광역기. 예, 예. 그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제가 그거는 지금 처음 듣거든요. 기방 소멸대금 18억이면 네. 지금 25년에 확정된 게 18억이잖아요. 예. 그래서 영스트리트가 4억 가져갔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14억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광역 계정이라는 의미를 제가 요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정책실에 있을 텐데요. 예, 예. 예, 저희가 뭐 요구해서 자료하고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 장애인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아동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설명 자료 7페이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센터 지원 운영에 관련해서요. 예. 이제 감액이 2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예, 맞습니다. 감액이 2억 1,400만 원이 됐는데요. 여기 저희가 이제 가족센터로 지금 지원 전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가족센터로 지원된 곳으로만 예산이 지원된 게 한부모라든지 조손이라든지 그 1인 가구라든지 긴급 위기 가구에 대한 사회 관리비가 우리한테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감액 처리가 됐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 가족센터 문제가 이제 뭐 우리 지금가는 오한숙 의원님께서도 구정 질문을 통해서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은 갖고 계세요? 일단은. 예, 지금 금년 내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지금 우선 저희 현재 저희가 건물이 없어가지고 예. 이게 이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이제 금년 말로 종료되거든요. 네. 위탁 기간이. 그래서 26년부터는 가족센터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위탁 공고 낼 때 그 수탁기관 자체에서 그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조건으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탁 공고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 3월에 여가부에서 이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1일자로 운영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 7월 달에 이제 임시회 때 우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입법 예고 중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직접 이거 뭐 가족센터를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직접 설립을 하려면 뭐 또 장소와 또 인력과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위탁을 했을 때에 이 충족할 수 있는 지금 YWCA 건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청소년 관련 저희들도 위탁도 거기다 줬죠. 예. 그 공간도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본 의원이 이제 예전에 질의 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약이 많다, 장소에. 근데 이제 뭐 어떤 기관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매해 이쪽에서 이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재공고를 내더라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제한적으로 밖에는 없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현 상황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이제 이 가족센터 관련돼서 이 사업 진행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요 위탁 공고를 준비하고 있지만 동시에 저희 구소유 건물을 조사해 보니까 전에 저희한테 건물 기부해 주신 게 저 중구보건소 앞에 4층짜리 건물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뭐 구체적인 사항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 건물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걸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 의원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자치분권과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그 태평일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그 다음에 이제 은행선화동에 있는 중구체육회가 나간 부지 건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 인프라를 할 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용도에 따라서 지금 제한적으로 공동체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 한 계층 정도, 지금 현재 뭐 사용만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다 치면은 그 부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도 이제 본 의원이 그 대흥 어린이공원에 있는 저희들 그 예전에 썼던 대흥동 사무소 그 건물 관련돼서 거기 옆에 이제 무허가 건물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이전하고 남은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 순위도 매기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계획도 좀 짜보고 이렇게 이제 하기를 조금 권장을 해드렸는데 이게 부서마다 다 개별적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이 이제 이 돈을 받았다가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 구민들이 그만큼 이제 이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좀 조속히 해결을 하시고 또 이제 근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설명자료 43페이지에 이제 어린이집 2세반 필요경비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경비 지원의 성격이 필요경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특별활동비 관련 지원해 주는 거죠? 그 필요경비 지원 내용이 지금 설명자료 보니까 항목이 특별활동비하고 현장학습비 등이라고 이제 지원 내용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필요경비 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특별활동비도 있고 현장학습비도 있고 뭐 차량 운행비, 행사비, 아침 저녁 급식비, 특성화 비용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지금 저희들 지원하는 거는 특별활동비하고 현장학습비.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3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예. 거는 어떤 특정 항목을 하기보다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자 이래서 3만 원을 특정한 거고요. 네. 어떤 여기서 특별활동비가 사실은 월에 6만 원이고요. 네. 현장학습비가 분기에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이제 보존을 해주는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올 2월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제 안건으로 올려놨었고 시구협력회의에서도 이제 시비 문제를
논의를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테이블에다 올려놨다라는 거는 대전시하고 이제 5개구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시도 지속적으로 이제 차년도에 한번 요 예산 성립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예. 저희들이 그냥 선제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이제 추경에다 올리셨어요. 근데 이제 이 예산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본의원이 이제 느껴본 자료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되게 추격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제 만 2세 아이들의 이제 이 특별활동에 대해서 지금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 이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상황에서 이 놀이 중심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창의성이라든가 주도성 발전이 좀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요 특별활동에 대해서 또 일부 한정적인 그 2세 아이들에게 이 특별활동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현장학습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뭐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분들도 현장학습을 좀 지양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과연 지원이 필요한 것이냐라는 부분도 뭐 깊게 들어가면은 특별활동 같은 경우는 뭐 사교육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왜냐면은 5개구가 같이 공동대응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제 중구가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12의 편성 문제 있을 때 또 그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도 뭐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그 지금 현재 저희가 요걸 이번에 올리게 된 거는 그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그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라든지 그 뭐 차액 보육료라든지 추가 지원비 이런 게 다 이제 12, 100%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테이블에서 거론은 됐는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어린아이 감소 수라든지 어린이집 그 휴지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훨씬 절박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가 먼저 시작을 하면 시에서 신경을 바짝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뭐 부장님 생각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 그 기본적인 보육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제 그런 지원들이 좀 돼야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목만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 관련해서 이제 이게 이 전액 네. 삭감을 하셨어요. 중촌 1호점. 요게 이제 중촌 1호점 같은 경우가 네. 운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시행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시에서 간해시가 예산 수립은 일단 했는데 예. 그 복지부에서 예. 일방적으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동구 중구 걸 빼고 서구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가는 걸로. 아, 복지부에서 동구 중구를 빼고 서구로 예. 그 사유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쪽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네. 뭐 한 개소밖에 안 되는데 서구는 대여섯 개씩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더라고요. 아,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간 거다.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사화면에서 419쪽 좀 볼게요. 419 설명
혹시 설명 자료는 몇 쪽인가요? 네, 설명자료 17페이지. 17쪽이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아, 예. 예산이죠. 예. 예. 이것이 2024년도에는 반당 10만 원씩 예산을 지원을 해주다가 올해는 무려 5만 원을 인상을 했네요. 예, 15만 원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한 50% 인상된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반별로 540개 반인데 어린이집을 따지면 몇 개 어린이집이에요 이게? 예? 어린이집으로 따지면은 지금 어린이집 자체가 저희가 한 100개소 조금 넘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540개 반을 따지면은 100개소가 좀 넘는데 예. 이 산출 자료는 그냥 반만 나왔지. 어린이집 개소는 안 나와 있어요. 어린이집 개소는 어린이집이 101개소입니다. 1개소. 101개소. 예, 예. 101개소에 540개 반이네요. 예, 이게 예. 산출 근거를 보면은 예, 예. 그렇습니까? 여기에 뭐 구비도 한 9,72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게 이제 12가 90%고요. 그렇죠. 예, 구비가 10%입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자료 31페이지 사업명에서 421쪽이죠. 예, 예. 예, 교육환경 개선비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요거는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이고요. 교육환경 개선비가 뭐냐면 이제 안전용품이나 급식용품, 그리고 실내 공기질 개선 물품, 뭐 이런 거, 통학 차량의 뭐 후방 카메라, 요런 거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2개소네요. 예, 예. 어디 밤비니 어린이집이라고 태평동에 있고요. 예. 하나는 아이세상 어린이집 이렇게. 예. 그러면은 교육환경 개선비를 어느 부분에 지금 개선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 돈 가지고요. 안전용품 쪽이나 급식용품, 실내 공기질 개선물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의 어떤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이런 거, CCTV나 이런 거. 그렇게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수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위원입니다. 예.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52쪽, 53쪽, 55쪽 이렇게 보면은 구비로 편성된 사항들을 요번 추경에 담으셨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예, 예. 예,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수탁자 선정위원회,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재택 당직 수당.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거는 매년 이렇게 예산 세울 때 본 예산으로 세우시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본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요. 지금 요게 이제 이게 위원회가 이제 정기적으로 몇 회 열린다든지 이러면은 고정적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정기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네. 필요할 때 이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뭐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했나 보네요, 이번에. 요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 특례라든지 특성별 추가 지원이라는 요거 때문에 이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예정이라서 요거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아동 심사위원회 보면은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예, 예.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아동센터 관련해 갖고 심사를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 그게 아니라 보니까 그 서면으로 했었는데 대면으로 이제 이번에 하려고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 개인 시설 자체가 이제 법인 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면 심의가 필요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연도가 바뀐 다음에 알으신 건가요? 그럼 아신 건가요? 미리 상의가 됐던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전환하는 지금, 경우는 이제 예, 지금 예. 53쪽 같은 경우도 예. 곧 네이버스가 12월 31일 날 운영 종료 예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77. 이미 내용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은 본 예산에 담아서 필요 이상으로 추경을 활용하는 일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예, 그 알겠습니다. 55쪽 보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재택 당직 수당이라는 거 아마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 예. 재택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365일 해갖고 연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이분들은 맞습니다. 예. 예산 편성이 금년에 늦게 된 건가요? 지금 이게 그동안 못 주고 있었던 거죠. 못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당직 그 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해가지고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이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분은 당직을 계속 했던 건가요? 계속 지금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 오면 나가야 되니까 한 명씩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저희가 그 급여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급 시점에서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소급 적용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네요. 소급은 안 됩니다. 소급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하긴 했던 분인데. 네,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예, 예. 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님이 질의했던 어린이집 2세 반 필요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현재 어린이집에서 특성화 교육과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특별 활동이요. 네네. 그 특별 활동은 전체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예. 본 의원이 알기에도 어린이집에서 많은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특별활동비와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하기도 했지만 지금 중구는 폐원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이 많이 되는 고공립 어린이집에는 원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원이 적은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에는 정원 충족률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져서 본 의원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지금 이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협의회에서 이 사업이 건의될 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가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좀 지원이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고 만약에 이 신규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부모님들의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을 통한 가정의 가계 부담
경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루어지면 모든 부모님들이 많이세 부모님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통과시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냐면 어린이집에 폐원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도 민간이나 가정을 안 보내는 이유 중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님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좀 더 폭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부모님들에게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서 만 3, 4, 5세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만 2세 특별활동을 하시는 부모님들께도 평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혹시 통과가 된다면 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자료 37페이지, 38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해서 이제 원래대로 누리 보육료가 지원됐는데 거기 추가로 4, 5세 추가됐고 또 11호 해서 3세 추가된 항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이미 지금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사용분으로 또 올리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이걸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추가 지원금이에요? 추가 지원금요? 예. 지금 증감 사유에 4, 5세 추가 지원으로 인한 예산 증액, 그리고 3세 증감 이후에 신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 요게 이제 그 금년에 하는 한시적인 사업이고요. 예. 아마 유보 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네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의 그 단계적인 추가 지원을 해서 예. 25년도에 어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5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만 원씩이요? 예. 그럼 이게 어떤 항목으로 그냥 부모님들한테 직접 지원이신 건가요? 아니면 원에 주시는 건가요? 원에 주는 거죠. 원에? 예. 어떤 항목으로 주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 항목으로 말씀드리면 예. 교육 교급이라든지 교재 교급이, 예. 그다음에 간식비, 급식이나 간식비, 냉난방비, 예. 뭐 관리 운영비 이래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네요. 그냥 보육에 필요한 예. 비용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량용비처럼 예, 주시는 예,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아이당 5만 원씩 추가 지원되는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4세, 5세, 이제 3세 인원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적어요. 지금 중구 관내에 200명씩밖에 이 연령이 안 되진 않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 의원이 이제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적진 않지만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은 따로 지원을 하고 지금 어린이집 그렇죠. 다니는 친구들만 지금 어린이집만 계상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 항목인가요? 그건 이제 교육부 쪽에서 이제 지원이 하니까 된- 똑같이 예, 지원해주는 맞습니다. 항목이네요. 말씀대로 예. 유보통합 이제 일환에서.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이집에 얼마 없다는 상황이 이걸로는 이제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원인은 이제 출산율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죠. 일단 출산율 전체는 그렇지만 예. 지금 여기 뭐 특별활동비만 해도 900명인데 만 2세만 해도 근데 4세가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그만큼 갑자기 그 해에 아이를 물론 점점 줄긴 하지만 갑자기 애를 적게 낳은 건 이제 아니잖아요. 뭐 유치원 쪽으로 갔다는 그렇죠. 생각이신 거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제 뭐 집
가까운 데를 이렇게 보내겠죠. 우리 가정이나 민간으로 보내는데 예,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자라면서 예, 예. 조금 이제 규모가 큰 데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게 부모님들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교육의 질, 예. 인프라가 문제겠죠. 그러면 저희 중구는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그래서 소외밖에 내비둬야 할까요? 저희도 이제 그 국공립 확충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예, 일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만 2세 필요경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 목적을 가정의 가계 부담 경감 도모라고 하셨어요. 예, 예. 예, 지금 만 2세 학부모님들 관련해서 어떤 게 가장 우선 필요하시고 이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하신 거랑 필요한 부분들 우선순위 해놓으신 자료 있으세요? 지금 혹시 정리하시고라도 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900명에 대한 자료? 그렇게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건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왜 목표를 이렇게 두셨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린이집 휴학률과 아이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럼 학부모가 목적이 아니고 원을 위해서라잖아요. 원을 위한 거잖아요. 솔직하게 가야죠. 저야말로 어린이집에 애착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린이집 점점 이렇게 감소되는 거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포커스가 어린이집이면 솔직하게 어린이집 해야죠. 시장 활성화나 상권 활성화도 그분들 힘들다고 해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맨날 어린이집 도와준다고 표현을 못 하십니까? 지금 사업 목적부터가 지금 말씀이 안 맞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구대 처음 들어와서 청장님께 부탁드렸던 부분이 이 만 2세 특별활동입니다. 솔직히 김석환 의원님께서 잘 짚어주셨어요. 발달 과정에 안 맞아요. 하지만 특별활동이라든지 특성화비가 안 맞기 때문에 지양해요. 표준보육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원하시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또 인지 발달을 우선으로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제가 부탁드렸던 게 특별활동비예요. 그때 당시에 개소수가 140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만 2세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지금 여기 담당 부서 답변이 재정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게 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재정 상태 좋아지셨습니까? 그리고 제 본 의원이 지금 전체적인 추이를 한번 봤어요. 지금 말씀대로 조금 보편 지원을 하기 위한 거고 지금은 뭐 민간 가정을 위한 게 포커스라고 하셔서 전체적인 만 2세 국공립 민간 가정 분포도를 받아봤습니다. 국공립은 지금 개소수가 24개거든요. 24개인데 만 2세는 350명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빼고더라도 가정은 개속수가 46개예요. 개소수는 배로 많은데 아이들은 194명이에요. 도대체 어디를 위한 지원이신 거예요? 정말 민간 가정을 위해서 지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계속 빈입분 부입부예요. 결국은 지금 폐원율이 101개죠. 140개에서 3년 사이에 거의 40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국공립이 닫았나요? 가정어린이집 거의 민간 가정이 닫잖아요. 아이는 다 뺏기고. 정말 가정을 생각하신다면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추계하시면 안 되죠. 저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 아니고요. 정말 형평성에 맞게. 지금 제가 앞에서도 여쭤봤듯이 누리과정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재량사업비잖아요. 진짜 힘든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똑같이 또 그렇다고 국공립을 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금 6개월에 1억 6천, 거의 1억 7천이거든요. 그럼 1년이면 3억 5천이면 한 달에 20만 원씩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어린이집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원장님들한테. 그리고 저희가 할 몫은 인프라 구축이에요. 지금 요즘 거의 아파트, 신규 아파트 쭉쭉 들어서죠.
어머님들 보셨어요? 젊은 3, 40대 어머님들? 저희보다 더 똑똑하시고요. 더 아이 교육 충분하세요. 이거 뭐 3만 원에 이거에 흔들리시는 분들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청소년복지센터의 공공어린이 놀이터 이런 거 나 키즈파크 가서 하루에 5만 원, 6만 원씩 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공공형 어린이집 해서 지금 구에서 운영하시고 금액 저렴하게 해서 한다고 해보세요.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걸 더 선호하겠어요?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인프라도 지금 형성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할 몫이 있고요. 학부모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어린이집이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크게 봐야죠. 지금 이거 재정도 없어가지고 힘든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뭐 유보통합이라는 말씀으로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수준밖에 안 돼요. 육아지원센터 있어도요. 언제 지금 유보통합 100% 될지도 확실하지도 않고요. 그래도 거기서 할 사업들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25년도 영유아 발달 지원 시범사업 이라고 해서 발달 지원 영유아 문제 대응하고 발달 검사, 그다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조기 발전 및 실질적 지원 혜택 구축을 초점으로 하는 이런 공모 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이런 있는지도 모르시죠?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한테 큰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4개월 동안 2,000명을 뽑아서. 그런데요, 공모할 수 있는 기준 조건이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야 해요. 가족센터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없어서 공모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이 정말 그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대전 서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럼 학부모님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3만 원이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저는 어린이집 위에서 뭐라도 있으면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상의도 없이 올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시면서 정말 어린이집에 맞는 예산으로 다시 올리시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랑 꼭 소통하여 주시고 상의하여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 그 지금 뭐 어린이집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우선에 전체적으로 이 어린이집 2세반의 학부모에 대한 부담 경감을 해서 예산 올라온 것도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린이집도 그 원장님들과 대화를 나눠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드리면 좋죠. 근데 재정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지방소멸대금이랑도 어려운 상황이고 한 상황인데 뭐가 우선인지 크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3만 원에 와요. 아동수당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중구에 유일하게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시는 거 중촌 그린공원에 물놀이장 해놓으셨죠. 예. 소문이 나서요. 서구에서 와요. 그게 돈 줘서 오나요? 제발 좀 질이 같이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의를 선포합니다.